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요양원이 갈수록 어렵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요양원 가야지. 이게 어려워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양원들이 더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지는 조건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은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라는 거,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등급이 뭐고 요양보험이 뭐고 요양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또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연세가 되셨다 그러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은 잠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몸이 약해지고 아파집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몸이 쇠약해져서 돌봄이 필요한데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돌봄이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는 가사 일을 지원하는 그런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거죠. 그렇죠. 의료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 보험료를 같이 일정 부분 내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여기에서 급여라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신 내준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거고요. 네. 재가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을 오거나 또는 와서 방문 목욕을 도와주거나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복지 용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지는 않지만 특별 현금 급여라고 네.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네. 대략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 네. 그 정도를 가족에게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시설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재가 방문 서비스 같은 걸 받기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는 가족에게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가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등급 중에 1, 2등급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요양원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표현으로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해야 와서 검사를 하고 그렇죠.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뭐 가만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정조사는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하는데 9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네. 이 인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함께 특기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 네. 의사의 소견도 함께 제출을 해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시설 서비스를 받든지 재가 서비스를 받든지, 또는 등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뭐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죠. 방문조사 인정조사표에 90가지 항목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이런 5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조사표를 조사관들이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등급부터 5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대략적인 걸 좀 알려주세요. 인정조사표에 의한 점수가 나오고요. 네. 그 점수가 따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이고요.
1등급은 개념상으로 상하지를 쓰기 어렵다. 네, 상지, 팔, 그다음에 네. 하지, 다리 네. 다 못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꼼짝 못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경우에 1등급이고요. 점수가 95점 이상이에요.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별로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고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것은 하지가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표현해요. 아, 상지는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렇군요. 내가 앉아서 혼자서 밥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스스로 걸어서 이렇게 출타를 한다든지 뭐 움직인다 이게 어려워지신 분들. 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거동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분들이 2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3등급, 4등급은 점수로 봤을 때 60점 이상. 네, 3등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51점 이상. 4등급. 네. 주로 등급 받으신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3등급과 4등급입니다. 거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고요. 등급 받으신 분들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은 14% 전후 정도 됩니다. 그 다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점수가 51점 미만인 경우고요. 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 중에서 45점 밑에인 경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삼각 체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본인, 네. 수급자죠. 네.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네네. 네. 인정을 내가 받고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 네. 수급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 가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등급 판정도 하고 요양기관에 급여도 대신 제공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네. 그 다음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있겠죠. 네. 요양원이 됐든지 아니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됐든지 네. 이런 곳들을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로 표현합니다. 이 삼각 체제로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등급을 판정해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는 장기 요양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체에 또 연락을 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해준 사람들은 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가입자를 네.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네. 나에게 급여를 달라. 네. 그것은 공단에 이제 직접 신청을 하는 거고요. 본인 부담하는 그런 금액만 이제 수급자하고 이렇게 그렇죠.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요청해서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나라는 뭘 하나요? 나라는 감독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서는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설립 신고를 적정하게 맞게 했는지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중심이 되는 것은 가입자가 되겠죠. 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될지 네. 보험공단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비스는 내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곳 찾아서 요양원을 받으면 되는 가시든지 거죠. 네. 아니면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든지 네. 주간보험. 주간보호 서비스를 가서 받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노인 복지 시설 현황을 보시면은요. 양로 시설은 양로원 건강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지금 4년 사이에 252개에서 192개로 한 60곳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노인 복지 주택은 33에서 38인데 약간 느는 건데 허가된 곳들이 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네.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료 양로원에서 또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건강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주거복지시설은 시설 수가 줄어들든지 변동이 변동이 없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보면은 요양원을 말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3,261개에서 4,057개로 거의 한 700개니까 거의 한 20% 이상 4년 사이에 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마 거의 포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 복지 시설이 있거든요.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시설이 있는데 2017년에 1,001개에서 4배?
네, 4,156개니까 거의 4배가 늘었고요. 네. 쥐약관 보호 서비스라는 시설은 1,174개에서 2,618개로 거의 2배. 2배 이상. 네. 입소 정원으로 봤을 때는 3배 이상 네. 는 거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의 경우에도 609개소에서 2,415개소. 한 4배 정도. 그럼 이게 4년 만에 거의 4배가 늘었다는 거는 네. 그러면 등급 받으신 분들도 4배가 늘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서비스들을 다 요청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고 많이 늘었네요. 등급받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많이 들리죠. 그렇습니다. 네. 요양원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설립 신고를 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잘 받아줬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 사업도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공파TV에서 장기 요양보험, 요양 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건강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제도를 잘 이용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힘들게 걷기도 힘든데 택시 타고 오셔서 비틀비틀하면서 혼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 충분히 등급을 신청을 하면 높은 등급은 아니더라도 나이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등급을 받아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파님이 이제 진료 오면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이런 자세한 얘기를 또 다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할 수는 없고 그냥 말씀드리죠. 네. 등급 신청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분들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 몸이 비틀비틀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팡이 짚는 거나 워커라고 보행기 잡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이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되기가 쉽고 한번 그렇게 낙상하게 되면 1년 내에 돌아가시는 그런 비율이 이제 또 거의 높아지고. 한 20%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해서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또 느낀 게요. 저희가 이제 실버타운을 자주 가잖아요. 뭐 아주 고급 실버타운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느낀 게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옷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핑크색 뭐 이런 거 입고 계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서 같이 휠체어 이렇게 몰고 와서 앞에 호숫가에서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옆에서 계속 돌봐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봐요. 실버타운의 직원 수만큼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렇죠. 바글바글 하구나. 실버타운이 북적북적해요. 네. 그래서 아 이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셔서 들어왔지만 실버타운에서 이제 오래 사시면서 몸이 이제 돌봄이 필요하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빨리 알아차리시고 등급을 또 받으시고 또 그런 요양보호사분들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적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 빠르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뜬하시거든요. 웬만큼 활동을 다 하시는데도 또 그런 서비스를 다 챙겨서 받으시는 걸 보면서 좋다 되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8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40%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신 거네. 사실은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뭐 거의 둘 중에 한 네. 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고령이 되면 몸이 약해져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서도 75세 미만 시니어분들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한 취지는 예. 뭐 지금 깊은 내용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공부를 하셔서 본인 우리 부모님들 잘 살펴드리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보자 그런 의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았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요양 등급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